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스 이강민입니다. 예, 김다은 PD. 조현정 뉴스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한번 뉴스 비하인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뤘던 아이템 중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이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방송 시간대는 생방송에다가 시간은 한정돼 있고 뉴스는 많다 보니까 뭔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하인드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현정 씨가 다뤘던 뉴스 중에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오늘은 제가 이거 1366. 네네 1366이 뭐냐 하면은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거든요. 왜 오늘 이걸 가지고 나왔냐면은 영국의 BBC 앵커 빅토리아 더비셔라는 앵커가 손등에 뉴스 도중에 이렇게 손등에 영국의 신고 전화번호를 써서 뉴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큰 화제를 모았는데 그 정도로 코로나19 이후에 가정폭력 신고 접수 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늘어난 거죠? 같이 붙어 있던 거죠, 많이. 많이 이게 되게 원인이 복합적인 것 같은데 자주 붙어 있고 밀집해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소독을 한다고 보드카 소비량이 그렇게 늘었다고 해요. 근데 소독만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걸 또 마셔요. 그래서 음주 후에 가정폭력이 더 많이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봉쇄 조치랑 자가격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동 제한이 있고 도망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계속 어쩔 수 없이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정된 약국으로 가서 코로나19라고 말을 하면 그 암호를 약사가 알아듣고 신고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를 다루면서 정부가 나서서 암호를 만들고 앵커가 나서서 번호를 홍보하고 그리고 근데 또 되게 비밀스럽네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암호로 얘기해야 되고 심지어 이 BBC 앵커는 방송에서 뭐 자막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등에 진짜 무슨 신호를 정말 그렇게 내보내는 게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무슨 정말 007 작전처럼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생각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우리 왠지 가정폭력이라고 신고하면은 경찰이 집안일이니까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상당하죠. 지금까지 가정폭력이 늘 그래서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찌됐건 코로나19라고 하는 더 큰 사안이 있으니까 그거 외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소홀해지고 아무래도 매몰이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신고 진짜 우리도 되게 왠지 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미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유럽에다가 중국, 러시아 전 세계적인 터키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사화된 걸로만 통계가 나온 것만으로도 그렇게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해서 전혀 다를 건 없어 보이고 그 후베이성 내용 저도 기사 봤더니 후베이성에 가정폭력 대응 NGO가 있는데 올해 1월 중순부터 3월 6일까지 들어온 가정폭력 사건이 3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통계치는 저희가 뭐 자막에 넣어볼까요? 좋아요. 많아서 굉장히 많아요. 뭐 미국에서도 코비드랑 디볼스를 합친 코비디볼스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혼 소송 건수, 요청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역시 알고 보면 부부들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진리인 거죠. 역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나 보다 싶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한 게 마약이나 이제 음주운전이나 빈집털이, 절도 범죄는 줄어들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질 못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러는 화를 집에다가 표출을 하는 건지 가장 만만한 사람들에게 표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 자주 붙어 있어서 갈등이 더 불지펴지는 건지 이게 물론 또 뭐 동시다발적인 거겠지만요. 저는 근데 처음에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했을 때 부부 사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도 되게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가정 폭력이 있는데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말 그 부모들이 자신들의 뭐 분노나 뭐 이전에 여러 가지 것들 습관화된 폭력성이 있었다면 그런 걸 아이들한테 뭐 분풀이를 하거나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뭐 자원봉사자나 뭐 어디 단체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더 없고 더 고립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녀들이 겪는 일들에 대한 약간 우려나 걱정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시대의 또 다른 좀 자상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러면 다음 PD가 준비한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오늘 디스코드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디스코드라고 하면 사실 아세요? 뭔지? 네, 충격 받았죠. 디스코드 뭔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사용해 본 적은 없었고,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우리가 사용해 봤잖아. 근데 디스코드로 넘어갈 줄은 몰랐네요. 네. 저는 디스코드가 알게 된 게 작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알게 됐었냐면 당시에 그 뉴질랜드에서 모스크 사원에 테러범이 가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때 헬멧에다가 셀프 카메라를 꽂아놓고 자기가 이제 총기 난사하는 거를 SNS에 올렸던 거예요. 생중계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당시에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겠다라는 거를 8chan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고 이 8chan이 이후에 총기 난사범 양성소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여기 자체가 되게 백인 우월주의나 인종주의가 굉장히 심하고 뭐 여성 혐오에 대한 게시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 전 세계적인 게시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명까지 있고 하니까 이 HN이 폐쇄가 되는데 그때 이 커뮤니티에서 나온 사람들이 디스코드로 굉장히 많이 흘러갔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라는 게 뭐길래 대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채팅 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채팅을 할 수 있고 우리 게임 할 때 요새 이제 뭐 다 모여서 잘 안 하고 친구들이 뭐 각자 집에서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음성으로 팀플레이 할 때 서로 뭐 명령도 주고받고 야 이쪽으로 와 뭐 이런 걸 하니까 그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미성년자 뭐 10대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쪽으로 엄청나게 흘러 들어왔고 디스코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2억 뭐 5천만 명 이렇게 이를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된 이제 공간인 거죠. 근데 거기서 이번에 엠번방 이제 성착취물을 유포했던 사람들이 여기 수사망이 조여오니까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흘러갔다기보다는 원래 이전부터 여기서 그런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이번에 검거를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뭔가 이제 자체적으로 수사를 뭐 자기들이 알아냈다기보다는 이번에 엠번방 성착취물 를 계속 그 폐해를 모니터링했었던 프로젝트 리셋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어떤 단체가 있고 그곳의 제보를 통해서 이번 디스코드 수사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정도를 검거했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뭐 한 80, 90명 되는 나머지 피의자들도 더 검거할 거라고 수사를 할 거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게 텔레그램은 사실 본사 쪽에서 이런 수사 협조를 잘 하고 있지 않아서 되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일단 이 디스코드에서는 그래도 좀 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라도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검거한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포를 한 사람들도 미성년자, 본 사람들도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게 너무 난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이런 걸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들도 나는 막 디스코드 이런 걸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몰랐죠. 왜냐면은 의외로 텔레그램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범죄나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뭐 성착취물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촉법소년 그래서 뭐 법을 강화해야 된다, 처벌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뭐 그건 조금 더 미뤄둔다고 해도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런 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못 따라가는 거네요. 뭐 경찰도 우리도 잘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냥 게임하는 줄 알았지 우리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할 때 언론들이 주로 뭐 더 확실하게 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약간 허공에 떠도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잡아서 데리고 온다 한들 물론 강력한 처벌도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어느 플랫폼이든 새롭게 또 태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지럽네요. 갑자기 어지럽네요. 저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리셋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찰들이 이런 문제를 수사하거나 할 때 사실 뭔가 수사하러 가고 뭐 이러는 권한을 거기에 많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어떤 범죄 영상이 올라오거나 그런 것들이 제보되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런 이제 SNS 중심의 많은 유저들이 더 빨리 포착하고 자기들이 맞아요. 뭐 페이스북 그룹을 만든다거나 뭐 트위터 그룹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이들이 뭔가 신고하거나 했을 때 뭐 그냥 그 인터넷 너드들이 자기들끼리 저런다 이렇게 좀 보지 않고 그 얘기를 좀 귀담아 듣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수사라는 게 그런 어떤 TF를 구성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부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사실 공적 조직의 움직임만으로는 너무 한계가 너무 크고. 맞아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이런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얘기가 뭐 한사성도 그렇고 계속 있었는데도 많이 묵살해 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비로소 수사단, 뭐 특별한 수사단이라는 거를 만든 거잖아요. N번방 터지니까. 그리고 뭐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데서 성착취물에다가 마약 거래도 많이 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이런 쪽으로 수사를 더 넓혀 가야 되는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뭐랄까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지금 되게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미 좀 늦었다. 이미 좀 늦었고 어쨌건 이런 일이 좀 터졌을 때 확실하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나저나 처벌도 그렇지만 이 성교육이나 성인식 문제 어쩔 거예요? 또 뉴스에서 다뤄주실 거죠? 우리 굿모닝 뉴스 이강민아가 이건 정말 근데 너무 갑갑해서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제작하는 프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언제나 다룰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프로그램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좀 말을 하다가 맞아요. 아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다루지 못하는 아이템도 사실 되게 많아요. 이번에 우리 사실 엠버